네, 이번에는 뉴스 하나 같이 볼게요.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에 관한 뉴스이고, 자녀에게 수십억 원을 증여세 신고 없이 줬고, 자녀는 그 돈으로 건물을 사는 등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국세청이 2천억 원 가까이 세금을 추징했다는 기사고요. 이런 기사의 시발점은 바로 LH 사태죠. 21년 초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LH 공사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 이런 뉴스가 떴고, 그래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국세청도 움직였죠. 국세청 블로그에 가면은 3월 30일자에 보면은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이 구성되었다 고 떠 있고요. 요 조사단에는 정혜 요원이 배치되었다. 그래서 뭐를 조사할 거냐? 개발 예정 지역 발표일 이전에 있던 거래 내역에 대해서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있으면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국세청 블로그에 있었어요. 일단 우선 착수 3월 30일에 조사단이 구성됐는데 바로 4월 1일 우선 착수해서 165명을 조사한다 는 내용이 있었고, 요때 165명 중에서 115명이 바로 자금 출처 부족자예요.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자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예를 들어서 모치는 제조업을 수십 년간 운영해서 자금이 충분한데 그 자녀들은 신고된 소득이 미미했어요. 그런데 엄마랑 같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니까 딱 걸린 거죠. 소득이 미미한 30대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금 출처 부족이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 누락된 걸로 해서 조사가 들어갔죠. 1차 때 이어서 4월 달에 했는데 바로 5월 달에 2차 세무조사가 들어갔죠. 289명. 5월 13일에 마찬가지로 2차 세무조사 착수했다. 1차 때는 3기 신도시 예정 6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착수했는데 2차 때는 더 확대해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지역으로 확대했다. 2차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 289명 중에서 206명은 바로 자금 출처가 부족한 사람으로 봐서 조사가 들어갔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뭔가 토지 보상금을 받았는데 요 자금을 증여 신고 없이 자녀가 활용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는 없었다. 그래서 조사가 들어간 거고, 5월달 2차 조사에 이어서 7월달에 3차 세무조사 착수. 몇 명? 374명이에요. 7월 29일에 374명에 대해서 3차 조사 착수했다는 거고요. 이때는 3차 때는 약간은 부동산을 쇼핑하듯이 한 게 좀 보여가지고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다. 3차 때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자금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증여 신고가 없었다. 이런 게 주 타겟이었고요.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봤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지금 증여세 추징되는 게 없다고 끝난 게 아니라 긴장을 놓지 마라고 한 거죠. 국세청은 이제 부모님 말고 친척한테 빌릴 때도 또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한테 빌릴 때에도 그 친척이, 그 법인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겠다. 또 뭔가 이제 부모님이나 친척한테
빌렸다. 그래서 당장 차용증 작성해서 넘어갔어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금과 이자를 자녀가 스스로 스스로 상환해 나가는지 이거를 보겠다. 언제까지? 부채 상환 전 과정 끝까지 사후 관리하겠다. 그리고 사후 관리 점검도 연 2회로 확대하겠다. 빌렸으면 제대로 갚아라. 이거죠. 하나 더 약간 이어지는 건데요. 주된 국세청이 조사 타겟 연소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 요때 또 증여세 부담을 당장 피하기 위해서 가공으로 차입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겠다. 조심해라. 끝까지 잘해라.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라. 는 거죠. 오늘 그래서 몇 가지 부모님에게 빌린 거 뿐만 아니라 친척한테 빌린 것도 관련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겠다. 빌렸으면은 끝까지 잘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증여세 토해낼 수 있다는 거였고요. 네, 이상입니다.